자, 10월 8일 국정감사장인데요. 여인영 이자는 이미 이때부터 내란을 결심한 것 같아요. 부승찬 의원을 째려봅니다. 답변도 제대로 않고 눈을 부다리게 치켜뜨면서 대듭니다. 자, 어떻게 삼성 장군이 국회의원한테 국정감사장에서 저럴 수 있나요? 이미 이자는 결심을 한 거죠.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나 정보위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주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왜 고함을 제가 치십니까?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주십니까?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주십니까? 왜 고함을 질의 치십니까?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주십니까? 자, 당당하죠. 예산, 국방 예산과 마땅하지 않은 거지. 관련된 표정 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눈빛과 태도 보세요. 정보 예산과 관련된 사안. 지꺼대라 너는. 나는 나 할 대로 한다. 이미 이자는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겠죠. 이 내란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참 밑으로 깔아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좀 있으면 전세 역전이다. 너 가만 안 둘 거야. 묶어놓고 고문할 거야. 뭐 이런 듯한 그런 표정이에요. 또 다 죽었어 이놈아. 이런 표정이죠. 이미 이자들은 그때부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양아치. 자, 이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돼요. 빨리 10월 3일 밤입니다. 밤 10시 30분 11시 12시 사이 요때인데 이준석 정문에서 들어오지는 않고 소리만 지릅니다. 박박 질러요. 빨리 담이라도 넘어가서 150명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계엄 해제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어떡하냐고. 언론에 노출되고 싶은 막 그 욕구만 있는 거야. 쇼를 해가지고. 자신의 보좌진이 월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대표님. 담 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이 표정 보세요. 담 넘자고 하니까 보좌진이 시끄러 임마. 담 넘자고 하니까 시끄러 임마.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쇼맨십. 대표님. 담 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끄러 임마.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쇼맨십이 쇼맨. 이자는 지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문의 일면만 장식하고 싶은 거예요. 찍어라 나 소리 지를 테니까 어떤 자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냐고 라고 하면서 쇼만 하는 겁니다. 월담 하자고 하니까 시끄러 임마 그러잖아요. 난 더 찍어야 돼 이놈아. 결국에 안 들어왔어요. 표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150명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 우원식 의장 70 가까이 되는데도 월담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월담을 내서 막 허겁지겁 뛰어가잖아요. 라이브 스트리밍 키면서. 이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거야. 국민과 국가를 전혀 생각하는 게 없는 거야. 지가 신문의 일면만 장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는. 이준석. 그래서 이준석의 갈라치기, 이 혐오 정치, 이런 정치 너무 얍삭하잖아요. 이런 정치인.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치판에서 아예 축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쫓아야 돼요. 어떤 병한테 명령? 자, 봉지욱 기자가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이 한동훈 암살 명령은 사실이었다. 사실이었다. 그 암살 명령을 내린 자가 충격인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이 국회로 가는 사이에 군 관계자로부터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군관자로부터 국회에 가면 체포된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가족도 피신시켜라. 이런 얘기를 절대 잡히면 안 된다 등등.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급한 와중이었을 테니까 기억에 남는 대목들만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중에 잊어버릴 한동훈도 제보를 받았어요. 피신하다 국회 가면 죽는다. 암살 명령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한동훈 스스로가 받았어요.
또 김어준도 대한민국에 있는 대사관급에서부터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공간을 두고 있는 어떤 그 외국 공간으로부터 받았다고 됐어요. 제보를 받았고 이 봉지욱 기자도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이더라. 취재원을 확인해보니까 이 세 가지 루트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한동훈 사살 명령은 확실히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자 충격적인데 누가 사살 명령을 내렸을까요? 없는 이야기들. 국회 절대 가지 마라. 피신하라. 체포된다. 잡히면 죽는다. 가족도 피신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우방국의 제보라고 말하며 얘기한 거 사실 제가 입증할 수단은 없거든요. 네.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말할 수도 없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 군 관계자 이름이 뭐요 말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 근데 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한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한 사람들한테 제보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저거는 말을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봉지혁 기자가 못 찾아내느냐.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출연 한번 시키세요 여기에 나오라고. 아니 뭐 좀 아는 거 시간. 있지 않으세요 그쪽에? 일단은 이제 뭐 좀 더 설득을 해봐야겠지만 한동훈 사살 명령은 있었다는 거고 자 충격적이죠. 명령을 한 주체는 노상원 야, 전 정보사령.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점집을 운영한다는 사람이죠. 자 법사로 불리기도 하고 보살 법사 박수무당 남자 무당 노상원이랍니다. 전직 정보사령관 이 햄버거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했죠. 노상원 문상호 대령급 연관 장교 2명과 함께 계엄 모의를 한 자. 이 노상원이랍니다. 노상원이 사살 명령을 했다. 근데 그 노상원의 배우가 있겠죠 또. 한동훈. 노상원 야,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라는 내부의 이제 제보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한동훈한테 전화했을 확률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받은 저는 뭐 틀림없이 다른 루트일 텐데 네.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받은 제보하고 일치하는 대목 아닙니까? 한동훈 그렇죠. 사살 명령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은 아직 설득하지 못했죠. 아니 말씀은 다 하셨는데 제 말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지금 한 어제부터 급반전되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제보를 해봐야 사실은 결국에는 모든 피해와 뒷감당은 혼자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 제보자 더군다나 그 제보자들이 현직 공무원, 뭐 군인이라면 맞아요. 그런 결심이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그랬던 얘기는 뭐 사실 확인을 떠나서 한동훈 사살에 대한 명령이 있었고 판교에 대기했던 HID1은 60명 이상이다. 38명까지 나왔는데 아니 60명 이상. 또 다른 초가 있었나 보구나. 60명 이상이란 거고. 원래 38명까지 확인은 했는데 다시 60명으로 확대가 되네요. 판교에 대기하고 있던 HID 요원. 이 요원들의 일부를 이용해서 한동훈은 사살 명령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사살에 대한 명령은 노상원이 했다. 노상원이 했다. 좀 전에 그 김명주 의원한테 물어보시던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전직이 현직 사령관을 불러다 지시를 하고 사실상 그렇죠. 뭐 TF 같은 걸 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거기까지 누가 밝혀졌죠. 누가 보증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얘 말 들어. 얘가 시킨 대로 다 해. 보증해 준 내 사람. 뒤에 너의 명령권자가 있어. 네. 근데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한동훈을 꼭 죽이고 싶은 김건희.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네. 제가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크로스가 체크가 된 거고 그럼 누가 굳이 한동훈을 죽이라고 그렇죠. 했을까? 그 마음을 보면 여러 가지 드러난 언론 기사로 난 것만 봐도 여러 가지 뭐 문자 지난 그렇게 총선 추정하는 때, 게 총선 때 공천에 이 대한 두 개가 갈등이랄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네. 그렇게 추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노상원 씨 자, 노상원의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다라는 얘기죠. 김건희와 노상원. 이 노상원과 김건희는 노상원 오비로 통합니다. 여러 차례 통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상원이 한동훈과 무슨 원수 척진 것도 아니잖아요. 한동훈을 죽여야 할 사람은 합리적 추론이 김건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지금 뭐 점집한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무섭네 무서워. 어찌됐든 노상원뿐만 아니라 다른 오비들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그렇다면 완전 비선이 어떻게 보면 계엄을 준비하고 설계를 했다는 그렇죠. 건데 특히 드러나면 안 되는 작전. 점집이네 점집. 노상원의 점집. 근데 그것은 현직들이 그 오비들의 말을 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보증해준 누군가가 뒤에 있다. 보증인은 김건희다. 아니면 둘밖에 라고 없습니다. 추정하면 된다. 현직 군인들이 왜 전직의 명령을 받습니까? 그 그렇죠. 전직이 네. 지금 현직인 자신의 운명에 기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권을 가진 누군가가 그 뒤에 있다고 믿어야지 말을 듣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저도 그렇게 합리적이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고 시간 문제라고 보고 결국엔 또 그 롯데리아 뭐 회동 네. 롯데리아 회동한 날 그 비슷한 시각에 그 시각은 제가 모르겠어요. 회동의 시각을 롯데리아 그 12월 3일 계엄 당일이라고만 알려졌는데 그 시간에 보니까 오후 6시 반쯤에 김건희가 신사동에 성형외과를 갔다는 게 이제 자, 12월 3일 계엄 당일 오후 6시 30분에 김건희가 박동만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 시술을 받았다. 라는 얘기. 왜 갔을까요, 거기에? 언론에 포착이 됐고 예. 보도가 되겠죠, 곧. 네. 되겠는데 이제 그 박동만 그 성형외과 의사는 대통령 주치의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성형외과 의사를 대통령 주치의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제가 저는 솔직히 그분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코바나 컨텐츠 옆에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 그분들 자주 간 식당 거기에 보면 함성득, 박동만, 함성득, 김건희, 박동만, 그냥 김건희 수시로 모이는 멤버입니다. 코바나 수시로 모였다. 코바나 멤버인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시술한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된 것으로 여러 루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후 6시 반이면 병원이 닫을 시간인데 뭐 남의 눈을 피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 알리바이 만들어 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계엄 당일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김건희가 6시 반에 성형을 받으러 갔다라는 얘기. 자, 그럴듯하죠. 나는 거기가 무관해. 계엄과는 성형을 받으러 갔어. 아무 무관해. 계엄할 사람이 성형 받으러 갔겠어? 라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러 갔다라고 추정된다. 그 말씀 라는 봉지욱 기자 추정인데 제가 전해 들은 바는 신께 예뻐 보이려고 해요. 신께 예뻐 보이려고. 자, 김어준 총수도 제보를 받았는데 신께 예뻐 보이려고 성형을 했다라는 얘기. 야, 뭐가 됐든지 간에 기가 막히네요. 상상 초월이죠. 자, 윤석열도 계엄을 선포하면서 머리를 단정하게 이발소에 들려서 머리를 깎고 그렇게 왔어요. 추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호도 계엄 당일에 이발소에 들려서 청와대 대통령실 만찬에 간다고 하면서 머리 손질을 깔끔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자, 거사가 성공할 걸로 당연히 믿었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인데 실패할 리가 있나요? 이 특수부대 몇백 명, 몇천 명을 동원을 하는데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잘 하고 나서 만찬을 준비했던 겁니다. 만찬. 자, 청와대 대통령실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이발하고 성형도 하고 삐까뻔쩍하게 시술도 하고 빵빵하게 해서 자, 어떤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엄을 성공한 후에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께 예뻐 보이려고. 정말로 충격적인데요. 사실이면은. 야, 뭘 해도 상상 초월이네요. 제가 전해 들은 아니 뭐 거지만. 동기야 본인이 그러고도 남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시간에 비선들이 롯데리아에서 야 오늘 할 거야 말 거야 오늘 실행할 거야 몇 시 할까 뭐 이런 거를 롯데리아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다면 오후 6시 반에 나는 전혀 몰랐어요. 난 그거 그런 알리바이 병원 용일 수도 갔는데 이런 있는데. 알리바이 유력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비판적 추정이죠. 김건희가 일부러 그 사실을 외부로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엄 실패 후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난 절대 몰랐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알리바이 용일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그런데 제가 입 밖으로 냈다고 하는 거 김건희 씨가 그 받은 제보는 신께 예뻐 보여야 해요. 김건희 입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김어준 지금 말이라면. 가장 중요한 뉴스는 한동훈에게 이 사람이 제보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봉지욱 기자가 만난 제보자는 사살 명령이 있었다. 한동훈. 네. 그리고 그 당시 정보사에는 60명이 넘는 HID 네. 그 특수 목적을 띤
대원들이 존재했다. 예. 그 이제 절반만 밝혀진 셈인데 그러면 HID가 무슨 체포하려고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한동훈 사설은 노상원의 지시였다는 이제 내부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이긴 한데 그 주장도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아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느냐를 네. 보고 우리 취재하는 이거를 만약에 무슨 사병이 얘기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을 절대 안 거 믿죠. 아닙니까? 저도 그 정보의 무게는 누가 말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뭐 수준의 뭐 이렇게 간부는 아닙니다. 굉장히 고위직인데 자, 고위직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고위직한테. 차장의 말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리려고 고위직한테 제보를 받았다. 정말로 충격적이죠. 자, 양문석 의원, 유인촌 장관을 다그치는데 정말로 정말로 잘해요. 아, 이 분노 게이지, 양문석 의원의 분노 게이지는 이 끝없이 치솟습니다. 와, 이게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아요. 보세요. 벌벌 떱니다. 유인촌 장관. 벌벌 떨어요. 그 며칠 전에 유인촌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문에 희한한 얘기가 있어서 거기를 따져 묻는 거예요. 이 계엄을 못 막았다고 해서 막 탄핵을 하느냐,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했잖아요. 하느냐고 막 하는데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앞서 많은 분들이 보시죠. 지적했지만 이 호소문 보면요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조지호 탄핵 소추안을 보고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저기 기자회견문이죠. 비상계엄이 뭔데요? 내란 폭동이잖아요. 역지사지해 보세요.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내란 폭동이 성공을 했었으면 이 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감금되고 고문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에 살 수 있었죠. 비상계엄과 내란 폭동이 뭐가 달라요? 말장난해요?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성공했으면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란 폭동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께서는 말로서 장난으로밖에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범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대통령실을 향하여 여당을 향하여 혼쭐을 내고 법치, 차분한 법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야당이 뭐 했다고? 군인들하고 맞서 싸운 게 차분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분노 게이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안에 있던 계엄령을 시민들이, 보좌진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온몸으로 막은 게 그게 차분한 법치를 어그러뜨리고 흥분한 폭동으로 몰아갈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다. 그리고 장관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걸 자유연원의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비겁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인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참담합니다. 정말 피가 끓습니다. 성공한 쿠데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집에서 나올 때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한동안 못 볼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나왔습니다. 시민들은요.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계엄 그 장갑차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장면들 안 보셨습니까? 군인들의 총구 앞에서 싸우는 그 시민들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 내란이 아니라고요? 폭동이 아니라고요?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폭동인데 저는 현 정권이 그래도 유인촌 장관은 건국주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했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게 유일한 장관인데 그래서 유인촌 장관은 괜찮은 사람이다.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 장관 체제에서 장관 같은 장관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모습 보면서요,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잘못했으니까 슬퍼 배제하고 내 대단합니다. 양문석 의원. 아닙니까? 한 놈도 없냐고 한 놈도 한 놈도 없냐고. 역적 놈들이야. 다 역적 놈들이야. 내 역적 놈들이야. 다 역적 놈들이야. 어째 그게 공범들이야. 내란에 국무위원 한 놈도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왜- 사죄하고 진심으로 내란 폭동이라고 석구되지 않은 놈이 없냐고요. 왜 한 놈도 없냐고. 자, 양문석 의원. 내란 폭동의 공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문석 의원의 다그치는 그 목소리 정말로 대단합니다. 왜 한 놈도 없냐고요? 왜 한 놈도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이 한 놈도 없냐고. 참 말 잘했네요 보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